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통학생입니다. 고1 통합사회 비상입니다. 질문하세요. 1번. 오답. 와. 윤리적 관점. 응? 윤리적 관점? 네. 윤리는 도덕이잖아. 애들이 어려워하는데. 윤리 도덕. 그럼 착하다, 뭐하다 이렇게. 윤리 도덕적 관점이잖아. 네. 근데 끝까지 다 아니고. 응? 을은 뭔데? 생명을 소중하게 하기 때문에 생명, 윤리 도덕, 생명 윤리. 네. 예. 근데 끝까지 잘 아는 게 아니래. 그럼 을이 답인데. 네. 밑에부터 읽었어. 끝에서부터 읽었다고? 네. 무는 뭔데? 다양한 기술과 과학이잖아. 그러니까 윤리가 아닌데. 기술은 뭐라고? 과학인데. 그럼 동물보호법은 보호법 하면 이거 법학인데. 보호법은 법학이고, 그 법학이고 이렇게 범위로 하면 돼. 범위. 그래? 법학. 그러니까 법학과 과학 얘기고. 그러니까 거꾸로 읽었어도 이걸 안 채웠어야지. 네. 그러니까 윤리는 생명윤리, 도덕, 생명의 가치 다니는 건 윤리야. 윤리, 도덕. 다음 2번. 또 띄엄띄엄 배웠나 보네. 틀린 건 다 얘기해. 거꾸로. 이건 뭐야? 산업화는 공업화라고 해요. 응? 산업화를 공업화래요. 산업화하고 공업화라고 했지? 도시와 산업화지. 도시와 산업화. 이름 자체는. 근데 이 산업에서 산업혁명을 했을 때 공업이 대표적이었을 뿐이지. 그지? 산업화인데 이제 공업화 다음에 정보화 뭐 이래서 이런 것도 있으니까 산업화, 공업화 대신에 산업화로 써였다는 거지. 공업으로 특정질 수 없다는 거죠. 광업도 있고 업도 있고 전체적으로 다 발전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산업화의 일부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산업화로 써야 된다는 거 단어는. 그다음에 3번. 이건 뭐야? 거꾸로 이해했다는 게 무슨 뜻이야? 이거 뒤집어서 이게. A는 B보다 했을 때 봐봐. A는 B보다 크다 하면 이거 가로쳐 보다는 체크법이야. 그럼 A는 크다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뭐보다 B보다 이렇게 확인해야 돼. 네. 자 봐봐. 읽을 때 자 이거 읽어봐. 엑서성보다 크다. 오케이. 그러면 다시 이렇게 읽어보라고. 이거 읽어봐. 엑서성보다 작다. 아니 그렇게 읽지 말고 X는 작다 3보다 이렇게 읽으라고. 왜 그런지 알아? 국어는 X가 크다가 작다가 더 중요하거든. 어?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A는 크다 아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비교되는 거 그 다음에 읽으라고. 그래야 더 뚜렷하라고. 내가 국어를 읽을 때 시험을 읽을 때는 주어 읽고 서술어 읽고 나머지 목적어나 보서 읽으라고 했지. 똑같아. 그래야 실수를 안 해. 체크법에서 다음 거. 1번은 몰랐던 거고 생각 못한 거. 요것도 개념을 너무 좁게 잡은 거고 이건 개념 미진한 거고 이건 읽는 체크법이고. 또 이거는 뭐야? 다른 지역과의 조건적인 교통. 다른 지역과의 접근성이 교통이 향상된다. 향상이라는 거 했을 때 향상은 커진다는 건데 교통이 향상, 교통 기능이 향상될 수 있지. 그러니까 이제 접근성은 그 근처로 간다는 거지. 접근성이 뭐 시장 지향성 무슨 지향성 할 때도 되고 접근성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 다음에 통신의 발달로 음 무점포 상점 생겨나서. 아니 요거부터 지역 경찰때 격차라고 쓴 거야. 지역 격차를 격차로 썼다고? 오케이. 인정. 5번. 이거 무점포 상점 뭐 인터넷 쇼핑 이런 것 때문에. 어디 나오는 거야? 어디 하는 거야 지금? 여기요. 무점포가 점포 없는 거는 인터넷에 상점이 있는 거지. 맞아. 근데
시험관 제약이 주요 상권 축소되었다. 이거 아, 근데 이거는 무조건 오프라인은 축소될 수도 있잖아요. 오프라인은 축소할 수 있다고? 네. 그런데 주어는 뭐예요? 상점이 생겨나잖아. 그 네 상상이고 나와 있는 상황에서 무점포로 생겨나서 그럼 축소가 아니잖아. 생겨난다, 생겨났기 때문에 축소됐다 그럼 말도 안 되잖아. 무점포 상가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는 생겨났으니까 축소가 안 된다고. 근데 너는 오프라인은 있잖아요. 줄어들잖아요. 그럼 오프라인 써줘야 된다고. 시험 문제 풀 때는. 상권이 뭐예요? 아, 장사하는 권역, 범위. 그 상권이 오프라인뿐만이 아니라 온라인까지 늘어났다는 거야. 온라인 상권이 늘어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네가 상상한 거고 여기 나왔을 때 생겨나 하면은 축소가 안 된다는 거지. 왜 그러냐면 이거를 오프라인 안에 이 주어를 다시 써줘야 돼. 이해됐죠? 그러니까 있는 것만 가지고 판단해야 돼. 시험은 네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럼 그걸 써줬을 때 판단하는 거야. 상식적으로 맞더라도. 자, 여기 국어 지문이 있는데 지구는 네모나다 이렇게 써놨어. 뭐라고? 지구는 어떻다고? 그럼 여기 1번 지구는 동그랗다. 그럼 틀려 맞아? 틀려요. 틀려. 여기에 써있어. 왜 그러냐면 네모난 지구에 대한 디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다음에 2번 요거에 대해서 네모난 지구도 있으니까 세모난 지구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쓰잖아. 그럼 몰라. 여기 안 나오면. 이해됐죠? 문제 푸는 테크닉. 그러니까 문제 푸는 기술 2개. 그죠? 단어가 약간 미진했던 거 2개. 단어가 3개다. 단어가 3개에다가 체크하는 방법이 테크닉. 문제 푸는 방법이 2가지. 이해됐어요? 네. 단어 3개, 체크하는 방법 2개. 또 해봅시다. 또 6번. 공간정보, 정보화 기술, 공간정보 자료를 수집하여. 이거 내비게이션 이런 거네, 그지? 내비게이션이라고요? 그럼 5번 맞잖아요. 그거 봐. 적절하지 않은 것? 네. 잠깐만. 이거는 공간 자료를 수치화해요. 컴퓨터에 입력 저장하고 이를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분석하고 하여 각종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자, 이렇게 내비게이션에 있던 그 정보들을 요 데이터와 컴퓨터에다 데이터를 빅데이터화 시켜가지고 이게 빅데이터를 어디다 쓰냐는 거지. 근데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독착 시간의 경로와 예상 시간 알려주기도 해. 일부. 그치? 그럼 맞는데 왜 그런데 여기에 공간 정보 자료를 수치화해요. 이게 지도일 수도 있잖아. 공간 정보, 내비게이션도 됐는데 지도, 공간 정보지, 그지? 네이버 지도. 네이버 지도 나오는데. 네이버 지도도 경로랑 예상 시간 나오는데. 맞아. 그런데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것 하나지. 그 상대적인 선택지를 비교하면 첫 번째 거는 뭐냐면 지도, 공간 정보로, 그죠? 지리 정보를 활용해서 공간 정보를 이용해라. 해양 에너지를 하면서 공간 정보, 지리에서 어디에 배사 구조가 있어서 석유가 있는지, 지도를 이용해서 화산과 지침새요. 쓰레기 매립장의 지도를 이용해서 하고, 이 도착저 이거는 이 빅데이터가 되지 않더라도 그냥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가능하지. 그치? 그러니까 선택지를 비교를 했어야 된다는 거지. 저 5번도 맞을 법한데 범주가 다르다고. 이 선택지에서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고? 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정보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아니라 이거는 정보에다가 도착 시간과 경로 예상 시간, 보통 뭐 예상 시간도 있지만 대량 거리만 계산해가지고 숫자 딱 집어넣으면 빅데이터가 없어도 구동되지. 그치? 그러니까 요 적점에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선택지를 한번 비교를 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한다고. 됐죠? 그럼 문제 푸는 체크법, 문제 푸는 기술 3번. 또 자, 그러니까 이번 시험 할 때 선택지 비교 꼼꼼하게 해줘야 된다고.
영국의 인권 확장 과정. 응. 근데 명예혁명으로 해서 뭐가 된 거예요? 명예혁명? 네. 스튜어트 왕조가 그 물러나면서 명예혁명 하니까 피를 안 보고 했다는 것이지. 피를 안 보고 그 왕한테 요구를 했을 때, 예? 왕권이 바뀐 거야, 명예혁명. 어? 그러니까, 인권 확정에서 여기 앞에 뭐라 그러나? 이거 나오네? 명예혁명, 이렇게. 국왕이 전제 정치했지. 그리고 의회가 혁명을 이루었지. 피를 안 보고 구장을 주지 않는데 권리장전이 헌법문서랑 똑같다는 거지. 권리장전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시민들이 권리는 이겁니다 하고 써가지고 왕한테 주고 승인을 받은 거야. 무슨 건 하는 거예요? 거기에 권리장전 내용 네. 예를 들어서 세금을 얻을 때는 이렇게 가서 거두세요. 뭐는 뭐 해주세요. 이렇게 써줬어. 몇 조목을. 응? 그거 뭐 왕의 권한을 낮추는 그것도 있잖아요. 영국에. 그러니까 권리장전은 왕이 다 맘대로 했는데 권리장전 말고요. 그러면 뭐 인민원장. 인민헌장은 아주 뒤지. 인민헌장. 순서 참. 순서까지 외워야 되지. 권리장전, 권리청원, 대헌장 이거는 초반기지. 뭐라고? 권리장전, 권리청원, 대헌장, 마그나카르타 이거는 초반기고 대원장은 또 뭐예요? 마그나카르타 프랑스나 이런 데서 바스티유가 습격하면서 여기다 미국 독립선언이고 프랑스 인권선언 있지. 그 전에 뭐 권리장전, 여기는 권리장전이지. 그 다음에 권리장전도 있고 또 권리청원도 있고 프랑스 혁명 할 때 프랑스 혁명을 할 때 마그나카르타 이게 대헌장 아니야? 1조, 2조, 3조 이렇게 내보낸 거. 프랑스 인권은 이게 대헌장, 인권선언, 대헌장, 차유권, 평등권. 그러니까 권리장전은 영국, 명예혁명. 미국은 독립선언. 그래서 프랑스는 프랑스 인권선언. 그리고 차티스트 운동, 독일은 바이마르 헌법. 뭐 이 정도로 외워야지. 여기 프랑스 인권선언하고 세계 인권선언인데 프랑스의 사유재산을 보장해달라고 한 거지. 그 다음에 인민헌장은 나중이고, 참정권 확대, 선거권에 대한. 독일 바이마르는 강제로 전 세계에서 가장 사회권, 복지권이 있는 걸 강제로 만들어서 이식시킨 거고. 됐어요? 네. 이 세계사와 맞춰서 권리장전, 권리청원. 다시 문제로 가봐. 그럼 이건 뭐야? 미국 독립선언은 미국 독립선언도 인권이지, 그지? 왕의 계란은 대헌장 맞지? 네. 왕의 전 마그나카르타. 명예혁명으로 명예혁명은 권리장전이었지. 노동자 인권선언은 인민이고 나중에 있고 권리장전이 승인되면서 시민의 권리 아니지 귀족들이지 거의. 권리장전, 권리청원 이때는 시민 권리 확대하는 게 최소 확대가는 게 초반부라는 거지. 확대된 거 맞는데요. 가만 있어봐. 왕에 대비해서는 시민 권리, 시장의 부자들, 저 시민은 시장의 부자들만. 됐어요? 또 다음. 8번도 똑같은 거네. 바이마르 헌법은 사회권 규정 맞지? 독일. 영국 노동자들은 그 인민헌장 맞네? 미국의 독립청원, 독립전쟁 했을 때 독립선언에 들어가 있지? 프랑스 대혁명, 인권선언 있죠? 순서를 외워야 되는 거네? 그죠? 근데 순서대로 제일 처음에 미국 독립전쟁이 먼저 있었구나. 순서로는. 네.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바이라만 보면 2차 대전, 그러니까 1차 대전 후에 독일이 졌을 때인데 이게 제일 늦는데. 그러니까 프랑스 다음에 영국. 그러니까 투표권이니까 선거권이니까 한참 되겠지. 이 프랑스 대혁명 이때는 거의 귀족들이나 부자들 중심으로 됐겠지. 그지?
그러니까 미국이 독립을 하고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영국에서 시민권 확장되면서 되고 나중에 독일로 간 거지. 됐어요? 또 그러니까 순서까지 다 해야 되는구나. 8번. 입헌주의 목적이 입헌주의 헌법에 입각해서 통치하라고 왕 마음대로 하지 말고. 이게 안 나와요. 입헌주의 나와 목적이. 헌법 입헌주의 여기 있네. 네. 국가 통치 적용과 공동체 생활이 헌법에 따라. 답은 뭔데? 이제 효율성 제고. 옳지 않은 것? 제고가 뭐예요? 통치 과정을 효과적으로 하라고. 재고는 살펴본다는 거, 더 높인다는 거야. 이게 통치 과정이냐고. 과정이 아니라 헌법에 따라. 이게 출발이라는 거지. 국가의 통치 장악과 통치 작용과 공동체 생활이 헌법에 따라 시작된다고. 헌법에 맞게. 네. 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효과를 효율성이나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시작 자체라는 거지. 법으로 시작하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봐봐. 인간의 존엄성 실현, 국가 권력의 남용 방지, 그럼 결과, 인권 보장도 결과, 법에 대한 지배도 결과, 근데 통치 과정은 과정. 그 선택지에서 인간의 존엄성, 그러니까 입헌주의를 헌법에 입각하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의 존엄성, 국가 권력 남용, 그다음 국민의 기본권 보장, 법치주의. 이게 네 개인데 통치 과정에 효과적으로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통치 과정을 효과적으로 할 때는 이게 의원내각제냐 대통령제냐 이런 얘기라고. 근데 의원내각제도 법치고 대통령제도 법치라고. 영국은 입헌주의 국가잖아. 헌법에 입각해서 왕이 있는 거잖아. 이해됐어요? 통치 과정의 효율성이라는 건 뭐라고?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 뭐 신대통령제 뭐 이런 거라고. 됐죠? 저 앞에 거는 뭐야 이거? 이거 몰랐어. 풀 때는 내가 알아. 뒤에서 풀 때. 또 이거 이게 잘못 읽어가지고 처음에 이거 받아들였는데 여기 불합치라고 해가지고 안 되는 줄 알고. 헌법 불합치가 뭔데? 헌법이 그거 합리적이지 않다.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헌법 불합치는 헌법은 합리적인데 법률이 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법률이 잘못됐다고. 네. 그러니까 헌법은 맞는 거야. 이게 기준이야 재판에. 그러니까 법률 자체가 헌법하고 합치되지 않으니까 이거를 고쳐야 된다고. 침해된다고. 네. 그게 헌법 불합치요. 그거 알면 돼? 네. 다음. 차티스트 운동, 노동운동에서 기계 부시고 그러잖아. 산업화되면서. 명예혁명 때도 선거권 확대 안 했어요? 명예혁명? 아니, 선거 자체가 없었어. 명예혁명 수준에서는. 명예혁명 할 때는 이 왕이 의회, 상부회처럼 구성을 해가지고 왕한테 건의를 한 거잖아. 권리장전으로. 그러니까 선거를 하고 뭐를 해서 하는 수준이 안 됐다고. 선거권 확대는 나중에 인민원장 거기다 할 때지. 그만. 또, 아까도 재고 나왔죠, 다. 최고, 높인다고. 그리고 통치의 능률성 높이거든요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뭐가? 삼권 분립. 삼권 분리? 네. 능률은 시간당 효율성을 능률이라고 해, 보통. 그럼 아닌 것 같아요. 능률은 보통 능률성, 효율성은 시간당 효율성이요. 더 빠르게 하고, 이런 거. 능률보다가 견제 원리지, 그지? 또, 근데 이건 이번도 맞는 것 같은데. 뭐라고?
건물 철거 등의 그래서 관계기관 통학로 건널목 환경 개선 요구 그러나 기관이잖아. 관계 기관들한테 해야 되지. 네. 이러고자 개선되지 않자 60명 학부모들이 무엇을 하였다. 기후 고충을 접수받는 국민권익위원회 중대로 학부모들이 그런데 이후 고충을 접수받는 요구를 해야 돼. 접수를 해야 돼. 서명운동도 하고 접수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생각이지. 서명운동만 하고 접수 안 하면. 학부모들이 접수를 해야 이후 고충을 접수받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있지.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가 관계기관 이렇게 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있으면 여기에 국민들이 있으면 이 관계기관에 이걸 해달라고 그랬어. 해달라고 그랬는데 서로 갈등이 있었어. 그러면 여기다가 민원 제기해야 돼. 국민권익위원회 해야 돼. 여기다 1차로 했는데 안 된 거거든. 거부되면. 그럼 2차로야. 그러니까 여기다 하기 전에 벌써 서명을 하지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서명을 안 해도 상관없다고. 근데 어쨌든 얘네들이 움직이면 얘네는 민원이 제기되어 움직이는 거야. 민원이 뭐냐? 백성들이 소원처럼 이렇게 뭔가 제시를 해줘야 돼. 제기를. 여기도 관공서에도 민원을 제기하거든. 근데 얘네들이 거부했잖아. 제거했는데 이걸. 그러면 2차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여기다 한다고. 60명이나 있으니까 서명운동하고 빠르게 되잖아요. 서명을 했는데 민원을 제기 안 하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안 움직여. 움직일 이유가 없어. 하고 해줄 수도 있잖아요. 뭐를? 서명한 거를 어떻게 알아, 걔네들이? 서명한 거를 그거 아. 이제 접수시켰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명한 걸 접수했지. 그 접수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라고. 서명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아니 그러니까 서명을 해서 서명하는 행위를 가지고 공문 여기 요 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를 움직일 수가 없다고. 이해돼? 서명만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또 정책 제안하는 곳이 아니라고. 집회 참가하고 청원운동하는 곳이 아니라고. 민원을 제기할 때 민원에 따라서 이 두 개를 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명운동을 했던 안 했던 별 상관이 없다고. 또 그치. 저거는 뭐 좀 빨간 거. 이거 아유, 추웠어. 뭔데? 주택 부족 이렇게? 주거권. 그러면 사회는 저기 뭐더라? 이 앞부분 권리청원, 권리장전 이 세 개사 있는 부분에서 찾아줘?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시험 범위 다야? 네.